선왕씨는 석방평이 또 고소해 올 것을 두려워하여 호송관리로 하여금 그를 집까지 데려다주게 하였다. 석방평을 호송하던 관리는 그의 집 문 앞까지 오자 안심하고 되돌아갔다. 석방평은 집 안에는 들어갈 생각도 하지 않고 명부까지 도망가서 군이나 현의 관리들의 불의를 호소하였다. 연마는 즉시 사람을 구해 선왕신과 석방평을 대면시키기로 하였다. 그러자 선왕신을 비롯한 군과 현의 장관들은 슬며시 신복들을 석방평에게 보내어 1000냥의 돈을 주겠다면서 타협을 청해왔다. 그러나 석방평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 재판을 기다리며 머물던 여관의 주인이 석방평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는 너무 고집이 세고 고지식하군요. 선왕신 무리가 타협을 요구해왔으면 모시기는 척하고 받을 것이지 끝내 말을 듣지 않으시다니. 내가 들은 바로는 연마와 함께 군과 현의 장관 두 사람으로부터 각각 진상물이 도착해 있다고 하니 아마 형세가 불리하게 될 겁니다. 석방평은 공명정대하기로 알려진 연마가 그럴 리 없다 생각하고 소문에 불과하리라 믿고는 반신반의하고 있었다. 그런데 다음날 갑자기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석방평을 포박하더니 끌고 갔다. 관서로 가니 연마는 성난 얼굴을 하고 있다가 다짜고짜 석방평에게 20대의 태형을 명령하였다. 그러자 석방평이 언성을 높여 말하길 왜 이러시오? 나에게 무슨 죄가 있어? 라고 물었으나 연마는 시치미를 떼고 못 들은 척하였다. 석방평은 태형을 받으며 소리소리 질렀다. 내가 태형을 받는 것이 당연하단 말인가? 당신은 무엇하는 사람이냐? 나에게 돈이 없는 것이 한스럽군. 연마는 자신을 비난하는 석방평의 말을 듣고 더욱 더 화가 나서 이번에는 화형에 처하라고 명령하였다. 이에 2마리의 귀신이 석방평을 붙들어 태형 형틀에서 내려놓았다. 동쪽 뜰 안에는 쇠로 된 침대가 있고 그 밑에 불을 사러 침대의 표면은 빨갛게 달궈져 있었다. 귀신은 석방평의 옷을 벗기고 그를 번쩍 들어 그 위에 놓고는 몇 번이고 짓눌렀다. 석방평의 몸은 뼈도 살도 까맣게 타서 죽지 못하는 것이 더 고통스러울 정도였다. 얼마 후에 귀신은 이만하면 정신을 차릴만 하겠지? 좋아. 하고는 석방평을 일으켜 놓더니 침대를 내려와 옷을 입게 하였는데 다행히도 좀 불편하지만 다리를 절며 걸을 수가 있었다. 다시금 단상으로 오자 연마가 물었다. 아직도 소송할 생각인가? 그러자 석방평이 대답하였다. 큰 원한은 아직 제대로 풀지도 했고 저의 작지만 강한 마음은 절대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요. 만약 고소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는 나 자신을 기만하는 것이니 반드시 고소하겠습니다. 이에 연마는 다시 물었다. 그럼 뭐라고 고소하겠는가? 그러자 석방평이 말하기를 내 몸에 가한 모든 일들이 증거니 죄다 사실대로 말할 뿐이요 라고 하자 연마는 또 화가 나서 그의 몸을 톱으로 잘라 산산조각을 내라고 명령하였다. 이에 2마리의 귀신이 석방평을 끌고 밖으로 나가니 높이 8-9척의 나무가 서 있고 나무 판자가 2장 그 밑에 반드시 놓여 있으며 그 위와 아래에 흥건하게 피가 묻어 있었다. 당장 형틀에 묶으려고 할 때 벼랑간 당상에서 성모를 들라하라 하는 큰 소리가 들리더니 2마리의 귀신이 즉시 그를 다시 연마 앞으로 데려왔다. 연마가 다시 물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아직도 소송을 하겠다고 버틸 것인가? 그러자 석방평이 단호히 대답하였다.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반드시 고소하겠소. 석방평의 말을 듣고 화가 난 연마는 그를 데리고 가서 즉시 베어 버리라고 명령하였다. 이에 귀신은 2장의 판자 사이에 석방평을 끼우고는 나무 위에 동그랗게 묶었다. 그러더니 판자 꼭대기부터 톱질을 하며 내려왔다. 그러자 머리가 점점 벌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더니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밀려왔다. 그러나 정신을 잃지 않으려고 꾹 참고 소리조차 지르지 않았다. 그때 형을 집행하는 귀신이 중얼거리는 말소리가 귀에 들려왔다. 이 석방평이라는 젊은이 참 대차군. 톱은 소리를 내면서 점점 내려와 마침내 가슴팍까지 왔다. 이때 또 1마리의 귀신이 말했다. 내 생각에 이 석방평이라는 사람은 굉장한 효자로서 죄가 없는 것 같으니 톱을 약간 빗나가게 해서 심장을 피해가도록 하세.
이 말에 동의한 두 귀신은 톱날을 삐뚤어지게 켜기 시작했고 석방평의 고통은 더욱 더 심해졌다. 마침내 석방평의 몸은 두 조각으로 잘라져 버렸다. 판자를 풀자 석방평의 반으로 갈라진 몸이 한꺼번에 푹 쓰러졌다. 귀신은 연마에게 큰 소리로 보고하였다. 이에 연마는 석방평을 대령하라고 명령하였고 두 마리의 귀신은 즉시 먼저대로 그의 몸을 맞붙여서 줄로 묶고는 끌고 갔다. 그러나 석방평은 톱날이 지나간 자리마다 너무 아파 다시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며 한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푹 쓰러지고 말았다. 그 모습을 본 방금 형을 집행한 두 귀신 중 한 귀신이 허리에서 띠를 하나 꺼내 석방평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너의 효심을 가상히 여겨 이에 이것을 주겠다. 그 띠를 받아서 허리에 두르니 몸이 금방 튼튼해지며 조금도 고통스럽지가 않았다. 그리고는 방상에 올라가 엎드렸다. 연마는 또 똑같이 물었다. 석방평은 또 혹독한 변을 당할 것이 내심 두려워져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고소하지 않겠어요. 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연마는 즉시 양계로 돌려보내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하역관리가 석방평을 끌고 북문을 나와 그에게 돌아가는 길을 가르쳐주고는 획 돌아서 오던 길을 가버렸다. 석방평은 막상 성과 없이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에 억울한 생각이 들어 거기서 발길을 떼지 못하고 머뭇거렸다.